이 내용이 다 맞을 수도 있죠. 음. 다 틀릴 수도 있고. 별로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정말 중요한 거는 이런 게 기사가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더 문제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렇죠. 물론 뭐 기자분이 나름대로 분석을 했을 때 이런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거를 제가 비약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막 해서 해도 돼. 괜찮아. 여기도 다 비약하잖아. 이제 비약의 시대야. 이 자체가 좀 논리가 좀 많이 비약이 되는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그렇죠. 뭐 하나씩 뭐 따져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아유, 뭐 말을 만들려니까 더 힘드네. 그냥 만드시라고. 이거 쓰지 마, 그냥 써. 그냥 써. 이게 뭐야? 그렇지. 이게 뭐야지. 이게 무슨 기사가 첫째, 둘째 이렇게 놨는데 기사가 하나도 논리적이지가 않아. 이걸 그냥 진짜 기사 진짜 이렇게 쓰지 말자. 저는 요번 선거를 좀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이 다수결로 투표하는 이 시스템. 그러니까 다수가 집단 지성을 이뤄서 옳은 선택을 한다. 라는 거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솔직히 말하면은 미국에서 트럼프 될 때부터 야 저거 뭐 그쪽 나라 사정이 있겠지만 뭔가 문제가 있다 저게 어떤 선거 방식이 그런 거 느꼈었는데 지금도 보면은 이게 0.7% 차이 나는 민의는 좋아. 그렇게 난다고 확인은 됐으니까. 근데 대한민국에서 실제적으로 이런 것들에 고민을 해야 되는 층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다 고민을 할 수 있는 자격은 있는데, 특히나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강성 지지층처럼 무조건 닥치고 우리 편이야. 저쪽은 적이야. 그걸 떠나서 좀 이렇게 데이터적인 거나 그쪽의 어떤 정보적인 것들을 좀 보면서 판단을 할 수 있는 층을 저는 그런 층이 바로 엘리트지 않나. 우리가 기존에 말하는 사회의 기득권 세력 엘리트 말고 그 정도 판별 능력이 있으신 분들은 그런 행위를 해서 지지할 수 있는 사람을 0 아니면 1을 골라주셔야 되는 게 이번 선거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저도 그냥 비약적으로 얘기를 드리는데 여기에서 지금 윤 당선자가 되면서 당황하는 사람들이 제가 볼 땐 꽤 많아요. 그러니까 지지 성향에 상관없이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 왜요? 좀 놀란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은 이재명 진짜 싫어. 정말 저 양아치야. 절대 되면 안 돼. 그러다가도 윤석열이 된 거 보고 놀래. 윤석열이 됐어. 어떡하지? 이런 거. 이재명 씨가 너무 싫어. 그래서 근데 그분이 그래서 투표를 어디다 하셨는데? 그건 알 수 없지만. 근데 저는 그 흔들림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그 흔들림에서 이재명 씨한테 투표하면 됐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런 흔들림이 여러분들이 계셨을 거야. 그럴 수 있죠. 더 흔들리고 그 흔들림에 대한 대가라는 거죠. 저는 이런 0.7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이거를 0 아니면 1이라고 확신이 하고 그냥 갔던 다수의 층이 있을 거고 또 어떤 일부 층들은 많이 흔들렸어. 아니 미디어를 100% 믿자면 여론조사 투표 예측에서 계속 윤석열 씨가 뒤진 적이 없는데 윤석열 당선인이 그렇지. 뒤진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그걸 왜 놀라는 거예요? 그걸 믿지 않으셨나 보죠, 여론조사는. 그래도 결국에는 하면은 이기지 않을까라는. 그래서 결국에는 이재명을 찍으셨던 분도 있을 거고 끝까지 안 찍고 바라보는 분도 있었는데 여하간 저희가 방송에서도 늘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선거는 0 아니면 1이라는 거죠, 그냥 이 상태에서는. 저는 그런 것도 있지만 투표율이 75% 정도 됐어요 이번에.
4명 중에 1명 안 하셨다. 그렇지. 그것도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저는 뭐 물론 이제 그 투표를 많이 하면 민주당이 유리했다 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되는데 저도 되고 다 괜찮은데 안 해도 되는 아니지. 저도 괜찮은데 저도 되고 이겨도 되는데 본인의 의사 표시를 포기하고 놀랄 필요는 없다. 그게 뭐 하는 짓이야. 아니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은 아마 윤석열 씨를 뽑으신 분들도 지금 이 조사를 해보니까 윤석열을 왜 뽑았냐. 지지 이후에 1위가 압도적으로 69%가 정권 교체예요. 그냥. 정권 교체야. 그냥. 원하신 대로 된 거잖아요. 근데 정책 공약이 마음에 들어서 9%, 다른 후보가 되는 거 싫어서 7%, 후보 개인의 자질과 능력이 뛰어나서 4%. 이러니까 이제부터 진짜 일을 해야 되는 시기가 69%는 이뤘죠. 정권 교체. 됐네요. 거진 다 끝났죠. 이제부터 걱정이 태산인 겁니다. 왜냐하면 나머지들은 다른 69%는 기대를 안 했거든. 정책도 기대를 안 했고 자질과 능력이 뛰어난 것도 기대를 안 했고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저는 이 지지 기반 역시 잘못됐다고 봐요. 이런 걸로 진짜로 윤석열 그 당선자를 지지하셨다면은 이제부터는 어떡할 거냐? 이제부터는 그 투표 안 하실 거야? 정치 영향 안 받고 살 자신 있어? 그러니까 나머지 분들 이제부터는 다른 후보가 되는 거 싫어서 이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어떤 의미도 없어요. 자질 능력 부분이 4%밖에 안 돼. 그러니까 찐으로 좋아하시는 분이 4%는 있는 것 같아. 진짜로. 야 쟤는 능력도 좋아. 괜찮아. 뭐 해서 찍은 분 4%. 나머지는 정권 교체야. 그럼 이거 책임 어떻게 지려고 그러냐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제가 그때도 계속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딴 방송도 다 비슷하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진짜로. 큰일 났어. 아니 마찬가지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은 싫어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정권이 제 예상하고 전혀 빗나가서 일을 잘해버리면 진짜 통쾌할 것 같아. 근데 공약이라고 하는 거 지금 없는데 이게 어떻게 될까요? 계획이 없는데. 만만하지 않아요. 진짜. 제대로 해도 잘 안 되잖아요. 원래. 제대로 짜고 가도 잘 안 돼. 그러니까 우리 어렸을 때 저도 이제 어렸을 때 막 초등학교 다니고 그럴 때 이제 학교에서 동그라미 안에다 시간표 짜잖아. 그냥 짜고 안 지키잖아. 근데 나중에 어른이 돼서 알겠더라고. 시간표를 짜는 거의 의미가 그때 원래는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못 살아서 그렇지.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시면은 그러니까 초등학교 이제 기초교육 그럴 때 했던 거 다 골고루 잘하잖아요. 시키는 대로. 그럼 되게 좋은 사람 된다. 미술도 좀 하고 음악도 좀 하고 체육도 좀 하고 계획표도 잘 짜가지고 뭐 딱딱딱 지키고 그러면 좋은 어른 돼. 근데 그렇게 안 살지. 계획표 짜면서 잘 안 살잖아요. 그냥 살잖아. 대부분. 예쁘게 칠은 하죠. 예쁘게 칠만 해도 대단한 것 같아. 대부분은 그냥 살아요. 왜냐면 내 생활에 계획을 짤 게 없거든. 이미 픽스된 게 너무 많어. PC방 가야지. 뺄 게 없어. 뺄 게. PC방 가야지. 술 먹어야지. 자야지. 막 이러면 뺄 시간이 없어. 근데 이제 조금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나이가 차지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계획을 세워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 오세요. 다. 그러니까 계속 안 세우고 사실 수도 있는데 세우면은 되게 남다른 때가 와요. 이게 이런 의미가 생기네. 막 이런 게 내가 뭘 하려면 하여튼 뭔가 조정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버리셔야 돼. 요거는 어찌 보면 우리가 3월 막 그런 거에 신년 계획 어떻게 세울까 그런 거 다음에 한번 해주면 좋겠다. 계획표 짜. 슬기로운 계획표 짜기. 벌써 한 분기가 다 지났는데 이제 와서 신년 계획을 세운다고? 아니야. 지금부터. 이제 대선도 끝나고 그랬으니까 한번 계획을 세우셔요. 뭐 촛불은 몇 개씩 살까? 뭐 이런 것도 미리. 이게 뭐예요? 근데 이 계획이라. 몇 시에 투표하러 갈까를 썼어야지. 그 한심한 거죠. 뒷북치기인데. 그래서 그 계획이라는 거를 좀 짜놓고 하는 게
한다라는 거는 어떤 의미냐. 이제 대충 저랑 비슷하실 것 같은데, 5월까지, 6월까지 그런 계획 말고요. 영원히. 그냥 그런 느낌으로. 계속 하는 거야, 계속. 그게 계획이야. 그냥, 6월까지 책 2권 읽기, 뭐 이런 거 말고. 그게 초등학교 때부터 훈련이 잘 되면 좋은 사람으로 성장할 텐데, 그렇게, 우리가 너무 그렇게 안 자란 것 같아, 다, 보면. 사실 이게 뭐 토막 얘기처럼 될 수는 있는데 이 계획이라고 하는 거는 좀 나뉘는 것 같아요. 얘기하신 대로 그 한때 그런 말이 유행한 적 있어요. 계속 모드. 계획을 이제 얘기하신 대로 쭉 그냥 평생 그냥 쭉 갈 생각을 하고 뭐 라이프 스타일 자체를 좀 바꾸는 그렇지, 거죠.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죠. 그런 식의 계획이 있고 나머지는 이제 흔히 그 마이크로 매니지라고 하는 관점에서 볼 때 그냥 하루짜리 계획만 짜는 거예요. 뭐 그것도 좋아. 그냥 하루하루의 성취감을 맞아. 계속 느끼면서 오늘 할 일을 다 했네. 그래서 이 계속 모드라고 하는 뭐 물론 이제 계속 모드라고 하는 게 물론 이제 변화가 있겠지만 그 관점에서 가장 이제 유명한 게 그 프랭클린 플래너. 그렇지. 자기 삶에 미션이 있고 사명이 있어서 그 사명을 향해서 가는 그게 이제 내 플랜이 되는 그런 게 이제 계속 모드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될 거고. 그렇지. 그리고 이제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하루하루의 성취를 위해서 작은 성공을 누리는 그리고 정신적으로 되게 좋대요. 이 계획이 이제 완료되는 시점 자체가 짧고 그럼 뭐 강박을 느끼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작은 성공에 기뻐하고 만족하고 하는 게 반복되다 보면 이제 로드맵을 크게 해서 이제 멀리서 보면 이제 그게 결국에는 큰 성공으로 나아가는. 아니 어제 우연히 그 라디오 스타 보니까 그 얘기를 정선희 씨가 하더라고. 그 일본의 정신과 의사가 3줄 일기를 쓰라 그런 거야. 그게 이제 오늘 좋았던 일, 오늘 기분 나빴던 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일 할 일. 그래서 그 약간 지금 그런 계획인데. 끔찍하겠다. 내일. 근데 그 분도 얘기한 게 자기는 그때 당시 때 방송이 없어서 목요일 분리수거 이제 그런 걸 적어 놓는 거지. 근데 그 아무 일도 아닌데 그거를 자기가 하면은 계획을 해서 하는 사람이 되니까 그런 성취감에서 뭔가 자부심이 생기더라. 그 얘기를 하시더라.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건 이제 그런 계획들인데 지금 이 계획도 계속 하루하루를 짜나가는 훈련해야지 하다가 말면 꽝이야 그냥. 누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작심삼일을 매일 하시면 된다. 그렇지. 자기 나이 매일 하면 되지. 첫날은 열심히 하니까. 근데 진짜 3일만 하니까 3일도 막 간당간당 하지 뭐. 그래서 문제인데 지금 윤석열 씨 공약이나 그런 것들은 계획이라고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고 지금. 그러니까 끌고 가기 어려워요. 실제로. 뭐 계획을 하실 수는 있는데 아니 지금 공약이라고 내놓은 건 못 하니까 뭐 그러니까 새로 짜야 되는 뭐 거고. 억지로 이제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뭐 아까 사회자님 얘기하신 거랑 비슷한 건데 그 계획을 실제로 실행한다고 해서 민생에 큰 도움이 안 되는 게 제일 문제예요. 그러니까 계획을 잘못 짠 거지. 그렇죠. 이제 목표를 잘못 잡은 거죠. 아니 그러니까 이재명 씨는 제가 지지도 했지만 공약이랑 그런 그 설계가 있잖아요. 그래 심는 거 얼마나 좋았어. 심는 것도 좋고 아니 그거 말고도 설계가 이렇게 돼 있는 것들이 그러니까 일이 말이 되게 해야 나중에 못하면 욕도 하고 이어서도 하고 변경도 하는데 윤석열 씨처럼 이런 그냥 연역적인 계획이거든. 그냥 일단 짜고 보는 거야 그냥 줄줄줄줄줄 해가지고 그냥 짜는 거야. 이렇게 하면은 액션을 하기가 되게 버겁다고. 이제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은 지켜보는 수밖에 없다. 그래, 지금 그렇지. 그리고 이거는 좀 뭐 사람마다 좀 생각이 다르긴 한데 저는 사석에서 이런 얘기를 좀 몇 번 한 적이 있어요. 경제 성장은 압축할 수 있는데 이런 정치나 뭐 이런 뭐 시민 의식도 뭐 그런 축에 들 거고 이런 것들은 사실 압축하기가 좀 어렵다. 겪으면서 좀 시간이 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우리가 이명박, 박근혜 이렇게 정권 어찌 보면 그 대통령들이 다 감옥에 갔으니까 실패한 선택들을 하신 거거든요. 좋은 선택을 못한 거잖아요. 뭐 물론 난 몰랐지. 뭐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저는 거기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만든 게 그 전에 어떤 분이
좀 오래됐는데 국민 개새끼론이라는 걸 얘기를 해가지고 말이 많았어. 그런 분이 있었죠. 이게 결국에는 국민들이 몰라가지고 막 뽑아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다. 그리고 지탄도 많이 받고 또 뭐 어떤 쪽에서 맞다 뭐 그런 소리도 하고 그랬는데 그 론의 문제가 뭐냐면 국민 개새끼론이라 하니까 듣는 국민이 기분 나쁘잖아. 그렇죠. 왜 나 개새끼라 그래요? 뭐 이런 기분 나쁜 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새로 정의를 내렸습니다. 국민 책임론입니다. 그러니까 투표는 권한이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을 뽑을 수 있는 막대한 권한이 있는 거야. 우리가 어떤 정부를 어떤 길로 유도할 수도 있고 권한은 있는데 책임이 없어 우리가. 국민이니까. 그래서 늘 국민은 위대해. 거기서 나오는 오류다. 그러니까 왜 책임을 졌으면 거기에 대한 응당 자기가 느끼는 바도 있고 반성의 시간도 있어야 되거든요. 원래 사람이. 잘못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잘못했으면은 그 사람의 발전이라는 거는 잘못을 안 해서 발전하는 거는 미친 사람 아니고 없거든요. 그건 신도 못 그래. 신도 실수를 해. 그러니까 실수는 무조건인데 반성을 하면 이제 그야말로 그때부터 이제 발전의 어떤 기초가 되는 거지. 근데 반성을 할 시간이 없는 거야, 우리 국민이. 네, 전 약간 좀 다르게 생각하는데 저희 이 얘기를 전에도 한번 했었어요.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사실 다른 게 아니거든요. 그 다 국민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국민의 의식이 성장하면 그에 맞는 이제 피선거권을 행사하는 사람이 나올 거고 이게 그거에 중요한 맞게 거지. 국민이 선거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결국에는 똑같은 말을 좀 바꾼 건데요. 방금 해주신 if가 있잖아요. 전제. 의식이 성장하면. 그러니까 의식이 성장하려면 반성의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압축이 안 된다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겪어야 되고. 아니 지금 가지고 안 되는 거는 알겠는데 저는 이게 또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런 걸 다뤄줘야 돼. 누군가. 그러니까 물론 인기 없는 소리가 될 수도 있지만 스스로 좀 깨달아야 된다고. 각자 당신들이 어떤 선택을 하셔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난 모르겠고 그냥 냅다 촛불 들고 나와서 될 게 아니라니까. 촛불을 드시는 분도 이 촛불을 들고 나올 때 진짜 내가 어떻게 뭘 했는지를 생각하고 나오시라고. 이 선거 결과는 우리가 만든 게 맞아요. 이게 땡크로 찬탈한 게 아니잖아. 선택을 하라고 그랬을 때 이렇게 된 거야. 근데 생각해보면은 우리 역사나 세계 역사에서 이런 큰일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정말 다수의 선택이 옳았던 적이 그렇게 많나. 저는 이거 역시도 마찬가지 같아요. 맞을 때도 있고 안 맞을 때도 있고. 그러니까 확정적으로 국민은 위대하다, 집단 지성이다라고 하는 게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전제 조건이 있는 거예요. 성숙하면. 안 성숙하면 어떡하지? 작동이 안 되는 거지. 이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마찬가지 상황이 될 수 있죠. 그 당시에는 맞다고 생각했던 게 또 지나고 보면 안 맞을 수도 있고 아니 근데 안 맞을 수도 있고 해서 우리는 그 처벌을 피선거권자한테만 줬다고. 야, 너 감옥 가. 사실은 그 결과를 이제 어쨌든 제가 이제 맛을 본다는 표현을 쓰지만 그 자체가 이제 결국에는 형벌인 거예요. 결국에는 그때 느껴야 되는 거죠. 그 상황에서. 못 느낀다는 거지. 우리는 그런 분도 있죠. 걔만 손가락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또 여러분들한테 거슬릴 얘기를 제가 또 해드리면 제가 어쩌다 공작 기조를 잡아서 그래요. 그냥 거슬리기로 했어. 성경을 보면요. 예수를 이제 대부분 이제 기독교가 많으시니까 보면은 예수를 불러서 얘기를 하잖아요. 야, 여기 바리바라는 사람하고 살인자하고 예수가 있어. 둘 중에 한 명만 살려주려는데 누구 살려줄까? 그랬더니 다 바리바요. 바리바 살려주라고. 그 사람도 깜짝 놀랐어. 아니, 야, 다시 들어봐. 여기 그냥 예수는 자기가 신이라고 하는 사람이 얘는 살인자야. 누구? 다 바리바. 예수 그럼 못 박아? 그래도 다 OS.
다 못 봐 그래 얘를. 이거 웃긴데. 근데 일단은 다수의 의견을 들은 거 아니야? 거기 뭐 투표 그런 건 아니지만 확실하게 여론 조성이 됐어. 아니라고 못할 정도로 분위기가 압도적으로 예수를 죽이라 그래서 십자가 못 박은 거예요. 신의 아들을. 아니 신의 아들이 아니지. 삼위일체니까 신이나 아들이나 다 똑같은 거지. 성삼위일체니까. 그건 뭐 아리우스파냐 뭐냐에 따라 좀 다르긴 하는데 어쨌든. 그래서 십자가 못 박았어. 그리고 그 후에 우리가 우리 인간들이 깨닫게 되는 이제 시간이 오죠. 반성의 시간. 그 반성의 시간이 있으니까 종교가 된 거죠. 기독교가. 근데 약간 좀 다른 거죠. 왜 그러냐면 저는 물론 제가 종교인이 아닌 건 잘 아실 거고 그런데 분명한 거는 당시에 로마는 유대인들을 통치할 때 유대인의 의견을 따랐어요. 그렇지. 우리가 이제 주기도문 보면 이제 본디오 빌라도 어쩌고 하는데 본디오 빌라도가 나쁜 놈이 아니고요. 그 선택을 한 거는 말마다 그렇지. 유대인 제사장들이었고 그리고 사실은 더 큰 의미에서 보면 이건 종교니까 이거는 다 이미 계획에 있었던 일이다. 그게 뭐 유대인 제사장들이 나쁜 놈, 뭐 빌라도가 이게 아니고요. 그 모든 것은 모두 계획되어 있었던 일이다. 아니 그런 것도 있지만 때문에 저는 그 다수 의견을 작동하는 시스템이라는 게 결국에는 엘리트라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좀 광범위하게 어느 정도 사회의 이런 분위기나 그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사람들은 거기서 집단지성이 안 나오면 그냥 오작동 나는 거예요. 이거 제가 볼 땐 그래요. 당해낼 수가 없어. 숫자로만 싸우면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이거를 무조건 왜 졌어 민주당이 등신아 그러면서 욕해봐야 소용이 없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걸 아는 사람들이 진짜 안타까워하고 이거는 아니다. 적어도 그 정도의 선을 그어주지 않으면 제가 진짜 장담하는데 국민의힘을 뽑았던 많은 사람이나 이재명을 지지 안 했던 많은 분들도 윤석열 검찰총장 출신의 사람이 우리나라 대통령이 되는 거를 생각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게 실제로. 아니 그냥 국가 운영이니까. 윤석열이 국회의원이 되는 거랑 다른 거잖아요. 지금. 그런 경험도 없이 지금 대통령이 돼버렸잖아. 근데 이게 어차피 이런 식으로 하면 오작동이 이 다수결이라는 게 그래서 항상 얘기하듯이 어쩔 수 없지 뭐 위대한 국민들의 선택인데 이렇게 퉁칠 얘기가 아니라니까. 이게 뭔가 반성을 하든지 아니면은 더 적극적으로는 엘리트가 제도 개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수의 의견들이 오작동이 나지 않게끔 표들이 다 잘 살아서 중요한 의견들이 다수에 밀려가지고 사라지지 않게끔 정치 제도 개혁을 하는 수밖에 없다고. 지금 0.7%로 진 걸로 이제 정권이 오로와 나띵이니까 다 넘어가 버린 거잖아. 이게 말이 되냐고. 지금. 이거는 역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난 방송에도 얘기했지만 이재명 씨가 0.7%도 이겨도 마찬가지인데 아젠다라도 있잖아.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 개혁이라도 1년 동안 하면서 서민들하고 교감할 수 있는 시간이 있거든. 여기는 아젠다가 없어. 여가부 폐지한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게 무슨 우리 국민 통합이나 경제 발전에 무슨 도움이 돼? 이게. 여성가족부 폐지하는 게 뭐 용산 쪽으로 청와대 이전하는 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게? 그리고 하다못해 강남 재개발 열어주는 거 여러분하고 상관없어. 강남 사러 다. 그러니까 지금 뭐 정권 교체가 69%인데 도대체 정권 교체가 여기에 있는 엘리트들이 좀 있으실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많은데. 그러니까 뭔 생각으로 이렇게 하는 거냐. 그 저는 책임을 지울 수는 없지만 도대체 좀 책임감이나 책임에 대한 그런 얘기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건 도저히 말이 안 돼요. 뭐 이재명이 되라가 아니라 지금같이 난감한 상황들을 보수 정권에서도 정치하시는 분들 당황한다니까 지금.
저 웬만큼 정치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기대 반 우려 반이 아니야. 우려야, 그냥 우려. 야, 이거 진짜 잘 해야 되는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잘하면 좋겠어요, 진짜. 뭐 못해가지고 좋을 게 어딨어. 다 한 나라 사는데. 근데 지금 이렇게 가가지고는 되겠냐고, 진짜. 걱정이에요, 지금. 그래서 지금 벌써 용산 가는 것도 국민과의 소통을 위해서라 그러는데 얘기가 나오잖아요. 자꾸 풍수지리가 뭐 어쩌고 뭐 법사가 얘기했냐고. 소통은 무슨 소통이에요. 소통하려고 하는 거라 그랬어요, 원래. 아, 그럼 집에서 출퇴근하지. 용산에 더 소통할 수 있는 데가 많대잖아. 앞에 용산공원이 임기 5년 끝날 때쯤 완성이 된대. 아니, 용산공원이 있대잖아. 대통령이 밖에 나가면 혼자 나옵니까? 경호원이 얼마나 따라 붙는데. 무슨 소통이에요, 소통은. 뭐 있는 자리 갖고 소통할 것 같으면 뭐 집에서 출근하지, 그냥. 그 기사도 나오던데 뭐 소통의 하나로 자, 오늘 김치찌개 나갑시다. 김치찌개 먹고 왔다고. 그게 무슨 소통이야. 그러니까 이게 저는 미디어들이 요번에 저는 그런 분석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다음 편으로 이어집니다.